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당히 거친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증시 막판으로 가면서 투매 현상도 나타났었잖아요. 자, 미국 주식시장, 미국 선물지수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는 현재 마이너스 0.41%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보시면 마이너스 0.89%까지 강하게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투매성 물량이 나오면서 겁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요. 자, 이렇게 투매장이 연출되고 있는 이유 설명드리겠고요. HLB와 카카오, 오늘은 개별적으로 이 두 종목 함께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근 변동성이 크고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수렴되면서 변동성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축소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기준으로 볼 때 이달 중순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같이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 시장을 한번 보세요. 하방으로 좀 강하게 밀려 내려가고 있죠. 최근 3개월로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무려 40%가 넘는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조정이 좀 더 거칠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속에는요. 바로 이 신용을 사용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미소를 쓰고 있는 투자자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반대매매 비중이 최대 10%가 넘었다, 치솟았다라고 뉴스 기사들도 보셨을 텐데요. 개인 투자자의 그 미수거래, 단기 매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비중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특히 미수거래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D 플러스 2일이죠. 당일 하루를 포함해서 최대 3거래일 내에 갚아야 되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갚지 못하면 바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히 최근같이 증시가 등락을 자주 반복하면서 급락세가 나타날 때 신용을 쓰고 있는 투자자들의 이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매일같이 강제청산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는 500억 이상 강제청산 물량들도 확인됐다라고 뉴스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신용고래 융자 잔고 역시 30조 원대가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단기 투자자는 그 박자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맞출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손실 압박이 커지면서 심리는 다 깨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계좌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신용을 쓰지 않는 것이 맞겠고요. 미수거래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의원방에서도 제가 수천만 원 가지고 수억 가지고 매매하시라, 그래야지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정의원방에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의견 드릴 때 작게는 250만 원부터 500만 원 수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무줄처럼 비중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의견 드리고 있고요. 특히 레버리지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액 투자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그만큼 투자 금액은 작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은 자본 자체를 좀 크게 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레버리 종목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본 자체를 반대로 오히려 축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업종들 있죠.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겨울이 지나서 봄, 여름으로 갈 수 있는 성장성이 높을 수 있는 업종은 오히려 매도 없이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대응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서 레버리지 종목들은 좀 단기성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천천히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대응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갈 때 안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깨지지 않으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조급함에서 여러분들의 심리가 다 깨지는 것이고 또 손실을 자꾸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이 같은 심리적인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대응하는 데 코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국내 증시가 다소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대 지수 모두 매도 사이카가 발생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미국 반도체 업종이 힌트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이상 급락했고요.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었던 AI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빅테크 기업들, 특히 M7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추세 확인할 수 있도록 차트 돌려봐 드렸었잖아요. 대체로 어떻습니까? 가격 이평선, 중장기 평선, 62평선 아래로 다 흘러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는 꼭대기에서 크게 내려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의 핵심 주도주들은 이미 주저앉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2평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62평 수준으로 지금 수렴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들도 역시나 그대로 연결되면서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메타 관련된 보도도 반도체 주식들에 대한 투매 심리를 또 자극했는데요. 바로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ing용 컴퓨터 자원을 외부 기업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진출하겠다. 이것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메타 입장에서는요, 긍정적인 재료였기 때문에 주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만, 시장은요, 이를 AI 컴퓨팅 공급 과잉 우려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그동안에 계속 급등해 왔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 AI 인프라 투자가 둔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이 오른 반도체 주식들로 인해서 강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 전략이겠죠. 자, 오늘 밤 미국 6월 고용 동향 발표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미국 주식 시장도 역시나 흔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 시각으로는 밤 9시 30분에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는 3만 포인트 부근을 지금 지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핵심 지지선이다라고 강조드렸고요. 지난달 6월부터 지금 7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7월 달은 3505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달 시가 가격 수준, 이 가격을 언제 뛰어넘을 것이냐,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이걸 계속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만 포인트 이탈되면서 또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그 구간 자체가 아주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으로 또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래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변곡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요, 7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미국 경기 지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기준으로 3만 포인트가 강하게 이탈하는지 여부를 단기적으로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같은 과정에서 국내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와 같은 종목들이 하방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해 나가셔야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좋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천만 원 있다고, 1억 있다고 그냥 100% 투자했다가는 이 같은 하방 변동성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비중 조절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HLB는 오늘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5.68% 하락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 좀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다가 진짜 직전 저점들로 깨지면서 하방 추세로 압력이 높아지면서 투매성 물량 나오는 거 아니야?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요. 하락하면 또 올라온다. 또 올라가면 내려간다. 지금은 그렇게 좁은 구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급등할 수 있는 위치에는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만 재료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재료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주가는 5만 원 전후 수준에서 이벤트 노출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바로 CMC 실사와 관련된 이벤트가 빨리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고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서류 심사로 대체해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 심사에서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CMC 실사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7월 하순 FDA 허가 발표 주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CMC 관련된 소식이 나올 수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6월 중순까지는 실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이미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실사 진행 여부가 결과 확인이 주가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HLB는 지수가 오를 때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했지만 하락장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닥 내에서도 반도체 주식들은 크게 급등하면서 또 반대로 또 급락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HLB는 지금 젠걸음을 보이면서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게 봐야 할지 나쁘게 봐야 할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보유 비중 또 평단가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코스닥 지수가 계속 급락하는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는 모양새니까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내가 평단가는 얼마인지 HLB에 내가 몰빵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심리적인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HLB 비중이 높고 또 평단가가 높다면 HLB가 빨리 안 가면 그만큼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의 이런 HLB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진짜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HLB 이번에 잘 나오면 절대 이런 상황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좋은 경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과거에 우리 한국 축구 한 번 큰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또 큰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두 번, 세 번 실수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HLB 보유자분들, 특히 비중 높으신 분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좀 힘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위치는요,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DA 일정과 CMC 결과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FDA 일정은 7월 하순에 바로 20일이죠. 7월 20일부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했고 허가 일정이 나온다면 23일, 24일이 아니라 조기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CMC 관련된 결과는 이제는 언제든지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재료가 확인되면 수급이 빠르게 들어가면서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 구간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 부담감을 좀 내려놔야 된다.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도 그것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좀 안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HLB 오늘 화살표 매도 신호가 또 확정이 됐는데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재료가 나와서 그냥 급등하면 또다시 매수 신호가 나올 거니까요. 따라서 HLB는 지금 주가 움직임은 크지 않은데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는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는 노사 갈등이 장기화로 되면서 투자 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하려면 실적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시장이 다시 카카오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계기가 바로 노사 갈등이 봉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33,500원 부분에서는 바닥 가능성을 높게 바라봤고 노사 문제가 봉합되고 신뢰 회복이 동반된다면 주가는 43,000원 수준까지 빠르게 급등할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정의연방에서는 그렇게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3,500원 가격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있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하반기에는 호실적 기대감 또 AI 에이전트의 확장, 광고 매출 개선, 챗 GPT 구독 효과 등이 호실적에 뒷받침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카카오가 AI 플랫폼 광고 사업에서 다시 성장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카카오는 분명히 저평가 영역으로 내려앉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카카오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연간으로 놓고 보면 5위평, 12평이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카카오가 일시적으로 올해 초에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오면 43,000원 정도까지는 가격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43,000원 가격 조정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5위평, 12평이 바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그 접점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3,000원 가격 이하로 더 많이 내려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잘 형성한다면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 43,000원 정도까지는 반드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상반기에 가격 조정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1년으로 놓고 보더라도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카카오는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지금은 추세 하락 구간에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그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화살표 매수 신호도 지금 발생이 됐거든요. 5위평, 10위평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좀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주식 시장이 뭐 급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가격 조정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 가격 조정 나왔다 반등 나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 반등 나왔다 하락했다 반등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다면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는 그 노사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봉합이 돼야 된다. 그게 계기가 될 수 있겠고 또 실적을 보면 분명히 카카오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앉은 이 주가는 반드시 기술적 반등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동종 업종으로 놓고 보면 네이버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네이버가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카오도 네이버도 결국은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동종 같은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수급이 빠져나갔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카카오를 동시에 살 필요는 없겠죠. 제가 이미 과거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네이버는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 내에서 두 종목 모두 수급적으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겠습니다만 앞으로 반등 양상도 역시나 두 종목 같이 함께 동반 강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네이버가 먼저 급등하든 카카오가 먼저 급등하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수급 유입이 같이 동반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카오 주주분들은 이것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다소 좀 무섭게 느껴졌을 수 있는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투매 현상도 나타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종목을 무조건 매도하면서 던지면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급등했었던 업종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완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역시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앞에서 수출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한된 투자 자금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정의원방에서 회원분들과 함께 같이 할 때 대응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혼자 하기 어렵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의원방에선 반도체 레버리지 종목 그리고 바이오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로봇과 관련된 테마주들 함께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 상담 문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3만 포인트 이탈 여부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내일 금요일장은 미국 본장은 휴장입니다. 250주년 독립기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내일 금요일장 우리 한국 주식시장 뭐 큰 변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내일 양봉을 기대하고 있는데 갭상승 양봉을 볼 것이냐 개파락 양봉을 보일 것이냐 그 차이 정도로 저는 해석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